오늘은 현재 대한축구협회의 수장 정몽규 회장과 대표팀 감독 홍명보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고 절망적인지 깊이 있게 분석해보겠습니다. 이 두 인물의 행보가 한국 축구에 미친 파장과 앞으로의 전망까지 세밀하게 짚어보며 한국 축구가 처한 위기의 본질을 낱낱이 드러내고자 합니다. 우선 최근 대한축구협회가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한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6일 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몽규 회장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한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협회 측은 시간을 끌려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에 따라 추가 판단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축구계 내부는 물론 언론과 팬들 사이에서는 전혀 신뢰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많은 전문가와 팬, 그리고 미디어는 이번 항소를 시간 벌기 위한 꼼수로 보고 있으며 예상대로 판결을 질질 끌어가려는 것 아니냐는 날선 비판이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이번 항소 결정은 이미 판결 결과가 명확히 나온 상황에서 전혀 예상 밖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협회의 목표는 명백합니다. 2026년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선수들이 땀 흘려 뛰는 동안 법적 불리함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간을 벌고 만약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 이를 빌미로 위기를 무마하려는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즉, 축구협회는 스포츠 본연의 책임감 대신 법적 공방과 정치적 셈법에 몰두하며 팬들과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항소 결정이 갖는 진짜 의미부터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4월 23일 서울행정법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에 대해 실시한 감사 범위와 중징계 요구가 모두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핵심 쟁점이었던 홍명보 감독의 선임 절차가 절차적으로 불법이었다는 점을 법원이 공식 확인한 것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축구협회의 불법 행위를 명백히 인정한 판결로 축구협회가 그동안 주장해온 절차적 정당성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뜻합니다. 이 판결 소식은 곧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AFP, BBC 스포츠, 야후 스포츠 등 주요 해외 매체들은 한국 대표팀 감독이 불법 선임된 감독이라는 꼬리표를 달았다는 점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세계 축구계가 한국 대표팀을 부정적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 축구팬과 관계자 모두에게 커다란 굴욕입니다. 이 판결 이후 정몽규 회장의 대응은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는 이해관계자라는 이유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철저히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대신 이용수 부회장이 나서 항소는 단순한 시간 끌기가 아니며 법적 절차에 따른 추가 판단을 위한 것이라고 변명했지만 이 모든 결정은 정 회장이 조용히 승인한 뒤 숨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욱이 이번 1심 판결은 협회가 제기한 9개 항목 모두에서 패소를 확정한 포괄적이고 명확한 판결임에도 법률 전문가들은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단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그낮은 가능성의 모든 것을 걸고 항소를 결정한 이유는 단 하나, 항소심이 언제 열릴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최소한 월드컵 일정은 그대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협회 스스로 이번 항소로 인해 2026 월드컵을 회장 공석 상태로 치르는 사태는 피할 수 있다고 인정한 점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결국 항소는 법적 논쟁이 아니라 월드컵이라는 거대한 스포츠 이벤트를 방패 삼아 책임 회피와 시간 벌기에만 몰두하는 전략일 뿐입니다. 반면 한국 축구 팬들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단호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지금이야말로 축구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시점이라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축구협회가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 한국 축구의 미래가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음을 우려합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비판의 중심에 선 인물은 바로 홍명보 감독입니다. 법원이 자신의 선임 절차가 불법임을 공식 확인한 날 그는 어떠한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나 해명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며 판결문을 검토한 축구협회가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이후에도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숨어버렸습니다. 국가대표팀 감독이라는 자리의 무게와 책임감과는 거리가 먼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는 지도자로서의 기본 윤리와 책임감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이렇게 버티고 있을까요? 그 배경에는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1무 2패라는 참담한 성적을 기록한 뒤 물러난 자신의 명예를 이번 2026 월드컵 무대를 통해
회복하려는 욕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이번 월드컵이 명예 회복의 기회라고 밝혀왔고, 이를 위해 자신의 입지를 지키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명예 회복 시도는 불법 선임이라는 불투명한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오히려 그의 명성은 더욱 추락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코트디부아르와의 0대4 참패, 오스트리아와의 0대1 패배, 국제평가에서 48개국 중 44위에 머문 현실, 그리고 얼굴마담 논란 등 수많은 악재가 홍명보 감독의 이름 앞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가 국제 무대에서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상황에서도 그는 책임을 회피하며 대중과 팬들 앞에 진심 어린 사과나 해명을 하지 않고 얼굴을 감춘 채 버티고 있습니다. 이는 지도자로서의 리더십과 도덕적 책임감이 전혀 없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더욱이 홍명보 감독은 언론과 대중의 시선을 피해 조용히 미국으로 출국할 계획입니다. 5월 16일 최종 엔트리 발표는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5월 18일 대표팀 출국 역시 출정식 같은 공식 행사 없이 조용히 이뤄질 전망입니다. 기자들의 질문 공세를 피하기 위해 유럽에 머물던 코치진도 한국을 거치지 않고 바로 미국으로 향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숨바꼭질식 행보에 팬들과 언론은 도주라며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편 현실적으로 대표팀 상황은 매우 암울합니다. 중원의 핵심 선수인 황인범은 3월 네덜란드 엑셀시오르 소속으로 뛰던 중 부상으로 시즌 아웃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의 회복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며 박용우, 원두재 등 주요 미드필더들도 부상으로 이탈해 중원 자원이 사실상 전멸한 상태입니다. 5월 16일 최종 명단 발표를 앞둔 홍명보 감독의 선택지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황인범 부재로 3월 A매치에서 빌드업 플레이가 흐트러지고 특히 손흥민에게 공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 모습이 노출됐습니다. 이러한 중원 공백 문제는 2026년 월드컵 무대에서 더욱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큽니다. 그런데도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은 이 위기에 대해 실질적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 회장은 항소를 통해 시간만 벌고 있고 홍 감독은 침묵으로 일관하며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한국 축구를 책임지는 두 인물이 보여주는 리더십의 전부라는 점이 참담할 따름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냉정하고 객관적인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정몽규 회장의 항소 전략은 단기적으로 시간을 벌 수는 있을지 몰라도 법적, 행정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몇 개월에서 내년 초까지도 소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번 1심 판결이 매우 포괄적이고 명확한 법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어 항소심에서 뒤집힐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대법원까지 간다 해도 우리나라 행정소송에서 하급심 판결이 뒤집히는 비율은 10% 미만에 불과합니다. 결국 정몽규 회장은 시간이 걸렸을 뿐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판결이 확정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협회에 공식 이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협회가 이를 거부하면 추가 감사, 보조금 제한, 대한체육회를 통한 징계 조치 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홍명보 감독의 불법 선임 사실이 피파에 통보되면 한국 축구의 국제 신뢰도는 심각하게 훼손될 것입니다. 정몽규 회장은 결국 코너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미래 역시 월드컵 성적에 크게 좌우될 것입니다. 만약 조별리그에서 부진하거나 조기 탈락한다면 그는 불법 선임이라는 꼬리표와 더불어 패배의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위치에 놓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이런 경우 그는 책임 회피와 변명 혹은 조용한 미국 출국이라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16강 이상 성적을 거둔다면 그는 이를 명예 회복의 증거로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팬들과 대중은 분명 그의 공로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등 뛰어난 선수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고군분투한 결과임을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 선임이라는 오명은 어떤 성적도 지울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합니다. 현재 정몽규 회장이 항소로 시간을 벌고 홍명보 감독이 침묵으로 숨어있는 이 무책임한 행보는 결국 엄청난 대가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축구협회의 책임 회피와 지도자의 무책임이 낳은 이 사태는 한국 축구의 미래를 크게 흔들고 있으며 선수들과 팬들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특히 월드컵이라는 거대한 무대를 방패 삼아 뒤로 숨고 5월 18일 몰래 출국하는 모습은 책임 회피의 극치입니다. 한국 축구 자체가 불쌍하고 선수들이 불쌍하며
이를 지켜봐야 하는 팬들마저 불쌍해지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책과 한국 축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제언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며 한국 축구의 정상화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감사합니다.